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4일 반백주린의 탐구생활 3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1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우디가 그 석유값 인상을 주도를 하지요. 오펙을 위시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현상들, 현상과 문제들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OECD를 억지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IEA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강경책보다는 약간 유화적인 정책을 취한 것 같은데요. 사우디와의 협력을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페트로달러, 오일로 오일 거래를 달러로만 한다. 세계 원유 시장을 통제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 포기한 거를 이제 오일로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 와중에 이제 그 3대 국왕이 조카한테 피살을 당하고요. 그리고 헬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이제 이란 파울라비 국왕을 만나서 이 사우디 문제를 상의를 하면서 이란이 사우디의 유전을 장악해달라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썰을 푸는 것 같아요. 그간 이제 미국은 이란의 군사 원조를 통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왕으로서 이 나라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를 불안하게 하죠. 아마 이제 양쪽을 힘을 줬다 빼가면서 이제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은 인구가 8,900만 최근인데 상당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여서 석유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나라보다 산업 발전 유, 를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커졌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추진을 하는데요. 재원을 마련코자 이제 1977년 오펙에서 유가를 올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란 수석 대표가 15% 인상하면 뭐 괜찮지 않겠냐, 다른 서방에도 큰 피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 석유 장관이 갑자기 돌변해서 유가 인상하면 석유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 상승을 막겠다라고 충성 어린 액션을 취합니다. 미국에 대해서요. 결국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유가 인상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후폭풍이 발생을 하는데요. 석유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파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파울라비 왕조에 대한 불만, 사치와 부정 축제, 뭐 이건 전부 붙이기 나름일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노골토화되면서 결국에는 호메이니가 이끄는 혁명이 성공해서 이슬람은 반미 원리주의 국가로 바뀌어 갑니다. 뭐 우리나라 예전에 미문화 점령하듯이 미 대사관 깃발을 태우는 것 같고요. 성조기를 태우는 듯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 미국은 단교를 하게 되고, 반대로 사우디와 미국 간의 미국발 관계가 강화됩니다. 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지분을 양보를 해서 이제 사우디가 25%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1980년에 이제 100%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아람코에서 사우디 아람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미 의회 연설을 통해서 페르시아만 지역의 지배권을 얻기 위한 외부 세력의 행위는 미국의 중대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페르시아의 지배권이 미국의 이익이다라는 말이죠. 이제 1980년 카터 독트린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걸 다 하겠다. 뭐 이때부터인가 봐요. 미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이제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뭐 뒤로는 이제 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미국과의 관계는 돈독해지는 듯 합니다. 그 대가로 이제 또 사우디는 미국에 하루 20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을 하고요. 뭐 아라코 지분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내듯 하다가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2001년 9월 11일, 예, 9.11 테러가 발생하죠. 예, 두 대의 비행기가 1번, 2번 순서대로 해서 보스턴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 무역센터를 폭파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뉴욕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워싱턴으로 갔던 건데, 하나는 중간에 이제 승객들이 저항을 해서 중간에 추락을 하고, 이거는 또 펜타곤을 공격을 하죠. 근데 이 이제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했던 그 테러범들 19명 중에 15명이 사우디 출신이 되니까, 이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예, 주모다 오사마 빈 라덴도 이제 그 사우디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우디 국왕이 이렇게 1주년 앞서서 이제 사과 표시를 하고 많이 후달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과 국제연합이 이제 수행하는 이 테러와의 전쟁 뭐 이런 것들에서 협조하겠다, 그리고 뭐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또 이제 그 걸프전 때 그 받았던 후세인의 이라크도 그 유지는 시켜줬었는데, 이때를 기회로 해서 다시 또 이제 이라크를 침공의 명분을 또 갖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게 싫으니까 석유 생산을 줄여가지고 이제 뭐 유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이게 미국한테 영향력을 미칠까? 이거는 이제 갈등만 더 이제 나빠지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로 아는 거죠.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량을 줄이면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양 국가 간의 이제 이해관계를 뭐 밀당하듯이 당겼다, 늘렸다 이러면서 조율을 해왔었는데, 그 밀당을 하는 관계가 이제 깨지는 균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의 세일오일 가스 발견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안 들어보셨겠지만, 세일오일층은 이제 진흙이랑 흙 뭐 이런데 그 석유하고 가스가 이제 뭉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에서 4000m, 2에서 4km 정도 깊이에 있는 거를, 예전에는 이제 요것도 관정 방식도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방식이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한. 근데 이거를 이제 쭉 빼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그 다음에 이걸 또 파쇄해가지고 그 뽑아내는 아주 이제 더 발전된 기술을 이제 조지 미첼이라는 분이 그 생산 가격을 이제 경쟁력 있게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바켄필드라고 해가지고 제일 많은 뭐 5,000배럴이 추정되는 이런 뭐 농장뿐만 아니라 그 미 전역에 이제 그 상당량의 그 오일, 셰일 오일이 이제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셰일 오일을 채굴하는 기술과 뭐 넓게 분포된 보유량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00여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에너지를 확보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뿜뿜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미 국민들은 기름값이 반토막이 나니까 환호를 하게 되고요. 환호는 한편에서는 또 씁쓸해하는 다른 한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편에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